여러분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Causal Inference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Estimation, Prediction, Interpretation and Beyond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될 정천감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정천감, 조혜창, 허정원, 이세연님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의 구성은 첫 번째로 Causal Inference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한 assumptions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Estimating Causal Effects with Text라는 부분을 설명드릴 것이고, 세 번째로는 Robust and Explainable Prediction from Causality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하면서 conclusion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ausal inference라는 개념이 약간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요. 이게 보통 이거는 통계에서 많이 했던 부분들이라 저희 NLP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많이 거론된 내용들은 아니고 작년, 재작년 이쯤부터 해서 이제서야 이제 인과적 추론도 같이 보기 시작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데피니션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causal inference란 말 그대로 저희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 모티베이션은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채택하게 된 이유랑 그리고 이제 이런 causal inference라는 부분이 NLP에서 왜 적용이 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NLP 테스크라고 하기 조금 그런데 이제 NLP의 연구를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은 모델 자체의 성능을 올리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어떤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방법,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예컨대 뭐 CNN을 만들었다, 뭐 RNN을 만들었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domain specific application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이런 딥러닝 NLP 테크닉을 이용하는 것들을 일컫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NLP 테스크는 보통 이제 분류 문제나 예측 문제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코릴레이션을 볼 수는 있지만 코제이션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냐면 코릴레이션도 상당히 어떻게 강한 어떤 그런 좋은 설명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spurious correlation, 그러니까 즉 저희가 이제 원하지 않은 앤데 갑자기 이제 얘가 그런 연관관계가 실제로 있진 않은 앤데 실제로 연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오는 효과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교란 변수라고 하는데 그 교란 변수 같은 것들이 막 껴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께서 여기에 해당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사회과학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NLP 테크닉 같은 거를 이제 적용시키고자 했을 때 아직까지는 어떤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런 뭐 분류 문제나 이제 프레딕션 문제를 딥러닝 테크닉으로 NLP 테크닉으로 해봤다라는 것도 충분히 의의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많은 사회과학의 이슈들이 causation relationship을 설명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어떤 법이나 의학 분야에선 더욱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간략히 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개입, intervention, 그래서 어떤 저희가 하는 치료 같은 트리트먼트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인데 이게 이러한 치료가 결과 변수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이 치료에 노출된 경우 한 가지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둘 다 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별 처리 효과는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개입이 없었으면 일어났을 counterfactual 반사실주의를 가지고 이제 인과적 추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시나리오에서 여러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인과적 추론은 특히 뭐 예컨대 어떤 이런 인터벤션의 평균 치료 효과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뭐 치료가 고객의 지출, 참여 유지 등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왜 치료가 효과가 있었을지, 뭐 다양한 이제 어떤 트리트먼트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한테 어떤 투자를 추천하는지 좋을지. 그래서 이제 즉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예측과 의사결정 사이의 격차를 메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옆에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explainability 측면에가 있고 accuracy 측면에 있는데요. 저희 이제 보통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제 생각해 봤을 때는 다양하게 explainability가 더 강한 이런 decision trees나 linear models 같은 그런 머신러닝 모델들이 있고 딥러닝 같은 모델은 이제 accuracy가 높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코저를 같이 하게 되면은 사실 accuracy도 높지만 이제 explainability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저희가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써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coder analysis를 할 수 있는 파이썬 패키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계량 경제에서도 많이 하다 보니까 econML, coderML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모티베이션은 알겠고 인과적 추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하냐라는 거를 봤을 때 이제 전통적으로 통계에서는 이제 많이 하던 방법이 이제 A/B 테스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버전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건데 아까 이제 예시로 들었다면은 예컨대 이 약을 먹었다? 그럼 약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 관련돼 있는 변수만 빼고 모든 것들을 다 통제를 해서 그 해당 변수의 효과만 측정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사실 이 A/B 테스팅이라는 건 사실 이게 되게 좀 아이디얼하다고 볼 수 있죠.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게 다 통제하고 그 효과만 관찰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 방법으로는 potential outcomes나 이제 causal graphical models가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이 potential outcomes 부분에 이제 조금 더 집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Y0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실제로 나온 결과, 그다음에 Y1은 counterfactual. 그래서 Y1 같은 경우는 뭐 약을 먹었다. 근데 Y1은 약을 먹지 않았다. 이런 상황들을 이제 반대로 가정하는 반사실과 이제 사실을 이제 가정을 해서 하는 방법들이고 이제 그러면 이거를 동시에 관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방법은 AT랑 CAT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AT이라는 방법은요, 그 average treatment effect라고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룹을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Y1이었을 때 그 그룹, 그다음에 Y0였을 때 그룹의 그런 어떤 average를 계산을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격차를 갖고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KAT라는 conditional average treatment effect라는 경우는 이거는 조금 더 이제 특정 이제 그룹 같은 거를 상정해서 조건부 확률로 나타내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이긴 한데 이제 이것들에 대한 이것들이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추론할 경우에는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가지고 데이터가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 생성 과정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이제 causal graphical models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편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에러가 이제 나타내는 것은 이제 그 코디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표현하는 것을 나타내고 사실 여기서 주요한 관심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런 방법들이 있어 왔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NLP적으로 보통 이제 NLP에서 나오는 어떤 수치적인 그 correlation만 생각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 한번 예시를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온라인 포럼이 있는데 한 온라인 포럼이 그 사용자들한테 자기네들의 이제 프로필에 이제 젠더를 이제 피메일인지 메일인지에 대해서 아이콘을 이제 부착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발견하게 된 것은 그 피메일 아이콘으로 그러니까 여성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그 좋아요를 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고 이제 얘네가 조금 더 나은 폴리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묻고자 하는 거는 Does using the female icon cause a decrease in popularity or a trust라는 것들의 이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이건 완전히 이제 코제이션과 관련돼 있는 코제릴레이션을 보는 그런 예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spurious correlation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른 variables, 여기서는 사실 젠더라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들인데 다른 이제 그런 variables, confounders, 이제 뭐 교란 변수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 트리트먼트랑 치료랑 그다음에 아웃컴에 대해서 이제 다 이렇게 연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컨대 교란 변수로 있을 수 있는 거가 그 토픽과 관련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토픽과 관련된 게 뭐 더 이 여성들이 또 어떤 정치 토픽을 더 좋아해서 그렇게 포스팅을 해서 그게 fear like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젠더 이펙트라고 확실하게 단언할 수는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correlation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인과적 추론을 이제 어떻게 해서 조금 적용시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인과적 추론의 이제 기본적인 메커니즘 자체가 사실과 이제 반사실을 이제 상정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반사실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기 Y0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비밀 젠더를 했을 때 포스트의 개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 만약에 카운터 팩터는 만약에 저희가 이 젠더 아이콘을 바꾸게 되게 되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비교해 보면 사실은 쉽게 이제 뭐 때문에 이게 원인이 된다, 어떤 게 이제 정말 원인이 된다라는 거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앞에서도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동시에 이걸 관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피메일 이렇게 누른 거랑 메일 누른 거랑을 동시에 관측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쉽게 말을 하면 제가 뭘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났는데 뭐 생선을 먹어서 배탈이 났다. 근데 이제 이 생선을 먹은 게 정말 배탈이 난 거에 대한 원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경우에는 제가 생선을 먹었을 때 동시에 생선을 안 먹은 거를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들이고, 이제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은요, 이제 identification assumptions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상정을 합니다. 이제 이거 크게 이제 ignorability랑 positivity나 consistency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ignorativity 자체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러한 이러한 어떤 전처리 공변량 X가 주어지면은 치료 할당, 어떤 트리트먼트라는 거는 잠재적인 이제 결과랑 무관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randomized treatment assignment가 필요하고, 만약에 이게 불가능한 경우에는 conditional ignorativity를 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positivity라는 개념은요, 이제 이거는 모든 사람이 어떤 공변량 X에 따라서 두 가지 치료 중 하나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X의 모든 수준과 모든 치료에서 단위는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0이 아니고 치료는 X에 대해서 경쟁적이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한 이제 랜더마이즈 트리트먼트 어사이먼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 consistency라는 부분이 약간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기 설명대로 보자면은 그 트리트먼트 레벨에 따라서 그 트리트먼트 레벨에 있을 때 그때 그 결과가 그것과 관련된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어떤 수술을 한다고 쳤을 때 수술의 결과는 어떤 의사가 수술을 하는지, 같은 의사이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명확하게 이제 디파인이 안 된다면, 디파인이 안 되고 그냥 수술의 효과를 충족한다면은 그 효과를 사실 명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러한 트리트먼트를 잘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애들이 조금 더 이제 어떤 보정을 한달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트리트먼트를 굉장히 잘 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정의를 막 하다 보면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하는 것들은 이제 treatment variation equivalence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 하에서는 모든 척치가 동일하다라는 가정이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잘 설명이 되기 위해서는 a matter of expert agreement, 그래서 도메인 영역의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게 이 세 가지 assumptions가 있고,
사실 이거를 동시에 다 만족하는 거는 보통 이제 비단 이제 어떤 NLP적인 모델뿐만이 아니라 그냥 다른 모델에서도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요.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NLP가 어떻게 코절 인퍼런스에 조금 도움이 되고 코절 인퍼런스가 또 어떻게 NLP적인 성능을 좋게 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는 뭐 다 이제 달성한 좋은 모델은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고 그리고 기존의 어프로치에 따라서 어떤 어썸션이랑 약간 위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제가 기본적인 커절 인퍼런스에 대한 설명과 개념과 그리고 어썸션스를 설명을 했는데 혹시 여러분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estimating causal effects with text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제목 그대로 causal effects를 이제 조금 더 잘 이제 estimating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요. 뭐 예컨대 이런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포럼이 그게 이게 어떤 그 플랫폼상에서 그런 이걸 harassment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 괴롭히는 거 이제 요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제 이해하고 그거를 줄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bullying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관련돼 있는 causal questions는 만약에 뭐 젠더 아이콘을 표시했을 때 이제 어떤 헤러스먼트 대상이 되냐라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계정 정지 같은 거 기간이 이제 그 계정 정지를 막 때리면 페이스북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혐오성 글이나 이런 걸 덜 올리는지 이런 것들이 죄다 이제 사실은 커전 릴레이션십을 봐야 되는 커전 릴레이션십을 봐야 되는 그러한 이제 질문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NLP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더 완전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접근했던 방법들은요, 그런 NLP를 통해서 컨파운딩 에스펙트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어떤 그런 교란 변수나 교란 효과를 가져오는 애들을 갖고 조절을 해서 이제 모델을 보완시키는 방법인데 기존에 있는 연구는 이제 많지는 않지만 비지도 학습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지도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지도 학습 부분은 사실 이제 차원을 축소시키는 방법인데 그 로버트 에달에서는 토픽 모델을 세워서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컴파운딩 페런스를 뽑아내고 그다음에 그거를 갖고 조절하는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모저 에달에서는 그런 어떤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통해 가지고 텍스트를 매칭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컴파운딩 에스펙트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어저스팅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슈퍼바이스 NLP 모델스를 가지고 하는 것들은 컴파운더를 조절한다는 점에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행 연구가 이제 많지는 않은데 이것도 그 pre-trained language 모델을 사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고 multiple classification 해제를 사용을 해서 그 binary treatment나 counter effect 아웃컴에 이제 적용한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런 시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컴파운딩 어스펙트를 잡고 싶어하는 이거를 리듀스 살 수 있는 것들 저희가 미처 모를 수 있는 어떤 컴파운드를 가속하는 걸 사실상 NLP 테크닉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보완할 수 있다라는 점이 요지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상당히 이제 그 랜더마이즈드 트리트먼트를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그 세 가지 어썸션 중에서 ignorability랑 그다음에 positivity는 사실 이제 랜더마이즈드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이제 확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없는 경우에는 NLP는 상당히 이제 엄청나게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랜더마이즈 트리트먼트를 못하는 경우에는 되게 강력한 컨디셔널 ignorability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NLP 메소드로 같이 하게 되면은 이런 좀 챌린징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 저희가 테스트할 수는 없어가지고 사실은 결국에 어떤 도메인 엑스퍼타이즈를 그 어떤 도메인적 지식을 조금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다라는 점이 이제 약간은 챌린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이제 앞에서 한 거는 이제 컴파운더과 관련돼 있는 교란 변수와 관련돼 있는 거라면 이거는 이제 아웃컴스에 관련돼 있는 이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와 관련돼서 어떻게 결과와 관련된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뭐 예컨대 아까 뭐 예시를 또 들어보자면
그래서 뭐 예컨대 뭐 하고 싶은 거는 그 어떤 사용자들을 이제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페이스북 가이드라인 같은 거 이런 거를 그런 걸 위반한 사용자들을 그 계정 정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런 턱시시티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나쁜 점을 이제 그 유저의 그런 것들을 그 위해성 요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면요. 이거는 사실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그런 모든 사용자의 그런 포스트를 다 조사하고 ground truth human annotations를 하게 되면은 사실 뭐 저희가 그런 거를 coder inference를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다음에 이제 AT를 계산을 해서 하면은 되게 잘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요. 저희가 NLP에만 의존해서 쓰게 된다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당연히 이제 그 가장 챌린징한 부분은 high dimensional 텍스트를 어떻게 하면 low dimensional measure of the target 여기서는 이제 toxicity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거고 근데 이제 사실은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랜더마이징을 하면은 ignorotivity랑 이제 positivity를 보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문제점이 될 수가 있는 포인트들은 랜더마이즈를 하더라도 되게 이제 저희가 컨시스턴티를 만족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부분에서 이제 드린 이제 예시를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서 어떤 서스펜션 랭스 그래서 뭐 일주일 뭐 2주일 뭐 요런 것들을 이제 그런 유저한테 뭐 랜덤리 어사인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이제 계속 이제 포스트를 할 때 이제 포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어떤 클러스팅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유해한 거 그다음에 유해하지 않은 그룹들을 갖고 그 그룹을 갖고 이제 클러스터링을 한다고 할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얼만큼 그 기간에 따른 그 기간이 그런 이펙트를 주는 거, 얼만큼 그런 유해성을 줄이거나 뭐 늘리거나 그 유해성과의 그런 것들을 보고자 할 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트레인한 클러스팅 모델을 갖고 이제 결과를 예측하게 돼요. 근데 이것들이 이게 정말 이제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그 서스펜션 폴리시가 이제 이런 포스팅 비헤이비어의 그런 어떤 인과적인 효과를 준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그런 클러스팅 모델 자체가 트레이닝 데이에 드는 모든 그런 포스트를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그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트레이트먼트 어사이먼트에 대해서도 디펜드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인퍼런스를 할 때 그 각자의 아웃컴이 사실은 다른 트레이트먼트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컨시스턴시의 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또 어려움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코드 리팩트를 가지고 이제 어떤 텍스처 트리트먼트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것들은 저희가 이제 이해하고 싶은 게 어떤 부분이 그 포스트를 이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갖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해 보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경우를 연구를 한 다음에 이제 어떤 서제션을 주고 싶은 그런 플랫폼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서 관심을 있는 거는 그 리더 자체가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 자체가 포스팅을 읽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오펜시브 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트리트먼트 자체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기존의 이제 어프로치는 트리트먼트 자체를 찾는 거. 그래서 interpretable features를 이제 뽑아내는 것들을 그러니까 생성하는 것들에 접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코드 이펙트를 갖고 이제 측정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그다음에 뭐 그 텍스트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인과 효과를 갖고 이제 추정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어려움이 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 꼭 이제 모든 것들이 세 개 중에 하나는 꼭 위배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파지티비티나 이제 컨시스턴티 자체도 이제 이렇게 잘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데
근데 이제 그런 conditional ignorativ이를 특별하게 이제 이거를 평가하는 게 더욱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크게 이제 저희가 NLP적인 부분을 통해서 그 인과적 추론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존의 시도들과 어떤 한계들을 이제 짚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또 이런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heterogeneous effects representation learning, benchmark, 그다음에 controllable text generation 이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사실 이게 서비 논문이기 때문에 내용들이 진짜 정말 너무 많아서 요약을 해도 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그 안에서 더 추리고 추려서 했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아이디어만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heterogeneous effect라는 것 자체는 사실 이제 아까 이제 잠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이게 저희가 같은 그런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그룹들이 다 똑같이 경험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약물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 그 그룹별로 그 효과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difference of groups가 다른 causal effect를 겪을 수 있는 거가 이제 어떤 heterogeneous treatment effect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케이트라는 그 방법론에서는 저희가 조건부 확률로 subgroup을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부모로 뒀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representation learning을 또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거의 딥러닝에서는 디멘션이 높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실 어떻게 하면은 디멘션이 낮은 피처를 추출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없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찾았어요. 근데 벤치마크 데이터셋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있기는 한데 되게 뭐 특정 리뷰 데이터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뭔가 엄청나게 이제 크게 그런 어떤 프랙티컬한 거는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이게 어려운 거는 사실상 이런 카운터 팩트를 만드는 거는 인간이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렵고요. 근데 이제 뭐 이게 NLP적인 테크닉을 사용해서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controllable text generation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런 randomized experiment나 아니면은 그런 샌드 그런 이제 합성 데이터를 생성을 할 때 저희가 그런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할지에 대한 이제 그런 디시전을 내려야 하는데, 이게 이런 경우에는 도메인 너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리즈너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NLP 테크닉을 통해 이제 조금 더 causal inference를 조금 더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도들과 한계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인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 robust and explainable predictions from causality라는 건데, 이제 방금 전 부분에서는 저희 NLP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causal inference를 더 보완할 수 있을까라는 거였다면, 이건 좀 반대예요. 어떻게 하면은 NLP적인 거에 이런 causal inference를 적용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좀 보완되고 어떤 부분이 좋을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은 뭐 이제 앞으로 그냥 계속 반복되는 것들인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causal reasoning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막 NLP가 사실 그렇게 causal한 거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떤 high complexity neural architecture 같은 경우에는 그런 디스팅션이 없어요. cause나 뭐 causes나 뭐 effects나 compound들 간에 그런 디스팅션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causal relationship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attempt도 없죠. 사실은 이런 피처 자체도 굉장히 파워풀한 프레딕터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causal relationship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런 correlation predictive model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런 파워풀하지만 이게 이제 조금 어떤 모델이 이제 좀 신뢰도가 떨어질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out of distribution setting에서는 이제 에러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럼 causal inference를 해보면 어떨 것일까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게 learning robust predictors예요. 그래서 이제 보다 이제 강건한 어떤 predictors를 갖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들이고, 저희가 이제 이거에서 크게 생각을 하는 거는 invariance 테스트나 그다음에 sensitivity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invariance 테스트라는 것들은 뭐냐면 이게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그 예측 정도가 어떤 그 레이블과 관련이 그 인과적으로 관련이 없는 어떤 그런 방해 정도 perturbations에서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sensitivity 테스트라는 것들은 뭐냐면 그런 perturbation에 적용되는 개념인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미니멀 체인지를 이제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해요. 저희가 이제 만약에 true label을 바꾼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요러한 것들을 이제 조금 보장하면서 하는 방법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NLP적으로 이제 시도된 방법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데이터 아구멘테이션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counterfactual instances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트레이닝 데이터에 넣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고 이거를 갖고 이제 피너마이즈 하는 거예요. 디스어그먼트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데이터 아구멘테이션을 하는 그런 테크닉으로는 매뉴얼 포스트 에디팅도 있고 그다음에 휴리스틱 리플레이스먼트 of 키워드가 있고 키워드를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automated text rewriting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테크닉을 통해서 저런 것들이 좀 보완할 수 조금 더 이제 로버스트 프레딕터리스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이고 만약에 이런 데이터 아구멘테이션이 조금 힘들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가요. 이게 들여쓰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그 distributional criteria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자체는 뭐냐면 어떤 distributional properties를 이제 끌어내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변하지 않은 그런 이제 그런 variance가 없는 그런 variability가 없는 그런 predictor를 통해서 이제 그런 distribution을 뽑아내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예컨대 environment에서 사실상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또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fairness and bias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fairness and bias 부분들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사실 fairness나 bias는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그런 NLP 시스템이 그런 바이어스를 그러니까 원하지 않았지만 이제 초래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encoder inference를 이제 뭔가 그런 테크닉을 결합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증대될 수 있다, fair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바이어스를 없앨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보통 이제 적용됐다는 거가 텍스트 전체보다는 그렇게 그 차원이 낮은 태블릿 데이터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어 왔고 그래서 이제 이 방법들은 counterfactual data augmentation을 통해서 앞부분이랑 비슷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요것도 이제 그런 pre-trained 모델에서 이제 사용된 이제 예시도 있고요. 그래서 이 fairness 그다음에 바이어스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데이터 아구멘테이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연구들을 보자면요. 그래서 어텐션 웨이츠를 갖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이 어텐션을 기반으로 한 이제 그런 해석 같은 것들은 좀 잘못 이해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디비주얼 토큰스에만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약간 higher level에 이제 있는 것들을 prediction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접근으로는 어떤 perturbations를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이것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그래서 이제 막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설명할 수 없는 이제 반사실 같은 거를 생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이제 좀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프로치들은 이러한 시도가 있어 왔고 그다음에 이러한 explanation은 comparing prediction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example이랑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생성한 이제 반사실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이 explanation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똑같이 이런 것들을 counterfactual prediction을 observe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그런 competing counterfactuals 하는 거랑 그다음에 treatment of effects can be computed by comparing the predictions. 그래서 factual한 상황이나 그다음에 반사실 상황에서 이제 prediction을 하고 그걸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counterfactual 텍스트가 만약에 이제 생성이 됐다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causal effect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 자체를 generating 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조금만 이제 바꾼 다음에 counterfactual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저희가 좀 봐야 될 거는
어떤 partial causal models, 그러니까 완벽하게 저희가 그런 causal models를 만드는 것들이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partial causal models를 잘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봐야 됐다는 것들은 뭐냐면, 그게 저희가 이제 관찰되지 않은 어떤 교란 같은 것들을 교란 효과 같은 거를 그렇게 다루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들은 이제 정말 true variable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근데 뭔가 어떤 proxy variable을 가지고 있을 때 또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그 다음에 주요한 이러한 causal inference를 이제 적용한 방법들이 보통 분류 작업에 있었는데, 분류 작업을 넘어서 어떤 output prediction, structured output prediction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네, 근데 컨클루전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봤던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NLP적인 네, 제임스 주님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혹시 그러니까 NLP를 이용한 캐주얼리티 리즈닝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었나요? 네, 아직까지는 여기 내용 제가 여기 논문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이제 좀 적용된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막 완전하게 이제 뭔가를 이제 완전히 여기서 말하는 컴플리트 태스크를 거친 것들은 아직 못 봤고요. 보통 그럼 오늘 얘기해 주신 수많은 이 페이퍼와 메서드들은 이제 방법론에 대한 건데, 네. 오늘 해주시는 페이퍼가 약간 리포트 약간 이런 느낌의 페이퍼인가요? 이게 네, 서베이 논문. 서베이 네. 논문.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저도 약간 좀 그게 적용되는 게 약간 좀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NLP에 어떻게 한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연구를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스키밍하고 그랬는데, 좀 전에 이제 지적해 주신 분과 같이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저런 어그멘테이션 하거나 이런 좀 그거 자체로 이제 뭔가 적용해서 이제 이거를 풀어낸 거는 잘 못 봤고, 그걸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소개를 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게, 이 서베이 논문 자체의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사실 또 다른 논문 하나를 더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있으면 이제 조금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크게 큰 아이디어만 가져가자라는 것을 목표로 두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NLP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이런 걸 좀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causal inference가 어떻게 하면 NLP 모델을 조금 더 강건하게 만들고 더욱더 이제 transparent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causal methodology가 좋은 것들은 그냥 자기네들의 이제 assumption이나 이런 걸 잘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발표 시간을 많이 넘겼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추가적으로 질문사항 있으시면 슬랙에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다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적용한 것들이나 이런 컴플리트 태스크 한 것들 이제 조금 더 찾아보고 혹시나 있다면 제가 그 부분도 같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